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다시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2021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지방 분권의 청년의 눈으로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 분권 방향과 과제 설정이라고 하는 주제의 분과에서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강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를 열었지만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패널 분과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굉장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토론의 자료들과 토론의 내용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조금 지체되어서 토론의 그 시간들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발제는 한 10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은 한 7분 정도 해주시고 종합 토론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그러면 오늘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분권 방향과 과제 설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하실 분들과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토론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자치분권협의회 김동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저희 청년 이슈를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김한국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양호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양호경입니다. 예. 다음 한라일보의 고대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년의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제주청년센터의 박경덕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모두 오늘은 정말로 청년의 입장에서 지방 분권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건도 발제자님의 발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주민자치연대라는 단체에서 참여자치위원장이라는 역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건도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좀 고민했던 것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오늘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동료 청년분들이 더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발제를 준비했는데 오늘 더 이제 청년 관련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지방 분권을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자료가 하면 있습니다. 될까요? 네,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그 PPT를 보고 있습니다. 예, 2페이지, 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이 세 가지 주체의 관계로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이 세 가지 주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를 기반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의 자치는 이제 단체자치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관계를 또 이제 주민자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데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함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가 행정의 효율화와 능률화,
그리고 두 번째가 민주주의 확대, 그리고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중앙 정부라든지 국가가 지역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효율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들을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과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서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또 기초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도식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완벽하거나 이론적으로 그렇게 깔끔한 건 아니겠지만 한쪽에는 행정의 아까 효율화, 능률화를 놓고, 그리고 한쪽에는 주민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부분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정책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마 이 중간에 어느 한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5페이지에 보시면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는 아무래도 전제 왕권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가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형태였을 겁니다. 특히 이제 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중요한 대신들이 결정을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통지하는 그런 방식의 통치였다면, 현재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가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있고, 이렇게 주민이 있습니다. 이 원의 크기는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어떤 권력의 크기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와 자기결정권 확대의 부분에서는 좀 더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치 정책, 지방자치 정책의 상황은 이렇게 좀 도식화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지방자치의 역사인데 시간 관계상 좀 뛰어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현 주소로 10페이지에 봐주시면 대한민국 헌법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118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간략하게 두 개조를 할애해서 지방자치를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들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법률은 아마 지방자치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극단에서도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또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까 연극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이제 11페이지에 보듯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그리고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극단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주도에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지방자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시면 이제 목적 조항이 있는데, 이제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그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좀 긴 목적 조항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1편은 총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편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들이 규정돼 있고 3편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 그리고 4편에서는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아까 이 내용, 이 법의 내용은 아까 극단에서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기본 구상은 그 자치 모범 도시를 육성하고 또 한 축으로는 국제자유 도시를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가지 법에 어떤 자치 제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국제자유 도시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 있다는 점은 그러한 자치 제도와 국제자유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국제자유 도시가 사람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활동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도시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약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중앙 정부에서 권한과 권력이 지방 정부로 이양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토론과 많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일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자유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배치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자치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또 행정의 효율화를 이야기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연극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4개 시군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18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그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있고 서귀포시장이 있고 제주시장이 있고 군수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고 그러한 시장이나 군수들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의회를 두고 있는 것이 더 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려 이 법에서는 4개 시군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이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국제자유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내린 결론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체자치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이것들을 좀 더 주민들에게 자기결정권 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의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러한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단체자치의 측면보다 이제 주민자치, 주민 자기결정권의 확대의 측면에 정책들을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제주특별법이 좀 전면 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건도 위원장님 이분이 그래도 지난 겁니다. 결론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가 1시간 이내로 토론을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 바래고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바라보는 자치는 지금까지는 행정의 어떤 효율화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말로 진정한 자치의 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화 선생님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에는 사실 지금 이미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이러한 종속적인 조항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치에 대한 중요성이나 아니면 차별성을 좀 느끼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출범한 지 15년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권한 이양을 받아오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이 자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하면 60~70%가 모른다 혹은 관심 없다라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그 위원님이 제주도가 왜 특별자치도인지 모르겠다, 제주도가 다른 시도하고 차별된 점을 모르겠다, 왜 선도적인 모델이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선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물며 저희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와닿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타 지역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타 지역과의 차별성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자치에서 청년 문제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일자리 그리고 지역 불균형 문제고, 또 최근에는 문화, 즐길거리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참여율과 관심도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래전에 여성들의 인권이나 정치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또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을 고정해서 참여를 독려했던 성공적인 사례를 따라서 청년도 도의회 같은 실질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또 정책자문위원 같은 부분에서 청년 비율을 할당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흔히 지방자치를 함께 그려나가는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청년 참여도와 관심도로는 사실상 기성세대가 대신 그린 사회를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가 많아져서 또 청년들이 어떻게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지 서로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15년, 지방자치 30년 동안에 제주도의 어떤 그런 차별성, 타 지역과의 어떤 청년 정책으로서의 어떤 차별성이나 청년 자치로서의 차별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참 정당인이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방기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청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방식으로 제주 청년센터의 박경덕 센터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청년센터 센터장 박경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세션의 토론자로 연락을 받고, 제가 현장에서 우리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한 청년분 한 10분 정도를 제가 만나 뵀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분권 방향과 과제 설정인데, 그 친구들한테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10분이 거짓말처럼 거의 대답이 비슷했어요. 관심 없다. 예. 그 뭐예요가 실질적인 답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사실은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 분권 방향과 과제 설정의 이 주제가 오히려 청년의 지방 분권과 자치에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의 주제가 됐으면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청년 정책의 일부인 활동 지원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따라서 분권의 청년들의 받아들인 혜택은 특히 제도 같은 건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분권이라는 권한을 나눠주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그 부분의 의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청년 정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방향성이나 그 사업의 규모, 그리고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으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주도처럼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더 빠른 시기에 물론 우리 김한국 의원님 앞에 자리 계시지만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청년 정책이 그 행정 집행부기에서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근거나 명분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가는 게 맞냐에 따라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공한 행정이 그리고 성공한 정책이 되려면 그 수혜 대상자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정말 성공한 겁니다. 제주도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혜 대상자인 청년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치하고 이걸 덧붙이다 보면 만족이 되려면 선행 조건이 뭐가 있냐면 성취감을 먼저 얻어야 돼요. 내가 낸 의견이 내가 제안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딱 이루어졌을 때 성취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제안한 내용들이 현실화됐을 때 그 만족도는 이루어갈 좀 높거든요. 지방 분권의 그리고 지방 자치의 방향도 그런 성취감을 높이는데 좀 더 당분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서두에 그 주제 발표했던 박건도 우리 주민자치연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행정 위주로 많이 무게가 잡혀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 청년 정책만 놓고 봤을 때 제주도에서도 연탁회의도 있고 청년 정책 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드려요. 드리면 그걸 관할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기관 중심으로 한 부서가 따로 마련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항상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대답이 똑같대요. 행정에서 나오는 대답이 검토 중. 그죠? 그리고 이래서 안 돼? 불가. 저래서 불가. 그러면 성취감이 떨어져요. 의견 내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야.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더 끌어올릴 거냐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아니는 이건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지방 분권과 청년들에게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에 참여하세요, 관심을 두세요 하려면 만족감을 어떻게 높일 건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성취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행정과 그리고 의회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제 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경덕 센터장님은 아무래도 청년 정책의 실체의 현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그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청년들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지방 분권하고 지방 자치 사이에서 어떤 조율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국무조정실 양호경입니다. 양호경 네. 예. 예.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그 전에 청년 단체 활동도 좀 하고 지금 임기제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뭐 반반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뭐 위치에서 느끼는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제가 느끼는 생각들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 분권 방향과 과제 설정인데 그런 문제의식이 계속 듭니다. 항상 왜 청년이 바라보는 것만 따로 듣지 약간 여성이 바라보는 건 따로 듣지 않고 왜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건 따로 듣지 않고 중년층이 바라보는 건 따로 듣지 않고 청년을 바라볼까라는 것부터 이제 문제의식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 뒤에 내일 세션에서 온라인 세션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청년의 유입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세션 같은 게 뒤에 내일 세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을 유입시킬 것인 항상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유입시켜야 된다, 유출 막아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실제 청년의 욕구인지 아니면 그 행정이나 그 지역에서 약간 산업을 이렇게 유지하기 시작한 뭐 욕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방향들이 조금 더 깊게 좀 논의되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청년 담당 부서 제가 그 올 전반기 때 여러 17개 시도를 다 돌면서 청년 담당 부서나 청년들 좀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 도에 갔었는데 그 도에 담당 청년 정책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뭐 산업 그냥 기업 하나 유치하면 되죠, 막 이런 식의 약간 문제식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실제 그것만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것인가 유출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그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살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들었고요. 하나만 더 좀 조금 사이드 얘기 좀 드리면 서울에 작년에 이제
제가 서울지자체, 서울시에서도 제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한창 이제 그 컴팩트 시티 21분 내에 무슨 가까이 다 모든 자기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는 도시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반대로 경남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논의들이 막 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서 실제 이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들에서 어떤 게 조금 본질적인 고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 중요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면서 청년 정책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이제 2015년에 지자체부터 시작됐던 정책이고 이게 단순히 유입 정책이냐 유출 정책이냐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조건들을 조금 바꿔보자는 정책들이 좀 있었고 이게 중앙부 2015년에 그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어지고 14년 말에 광주에서 관련된 과가 만들어지고 시작돼서 5년 만에 중앙부처에 제가 있는 국무조정실까지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도화가 됐습니다. 전국에 한 200여 개 가까이 되는 기초지자체 조례들이 생겼고 담당 부서들도 대부분 다 조금씩 기초 다니는 팀 정도 만들어지고 180여 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60여 개 청년 참여 기구라고 표현되는 이 청년 사람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세스가 막 생겼죠.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었다고 거버넌스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저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불만족스러운 얘기, 제도화 불안정성 아니면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있던 센터가 활동 잘하는 센터가 사라지거나 뭐 이런 약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제도화됐습니다. 이게 아까 발제 때 말씀 주셨던 주민 참여 문제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이 참여해서 청년 정책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자치적인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기초에 시작됐고 중앙부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제도화되어 있는 과정들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중앙부처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 뭐 어떻게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김동환님 토론하실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2030이라고 해서 중앙부처 여러 부처 포함해서 기초까지 포함해서 20% 위원회에 30%의 청년을 들어가게 하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청년 참여를 제도화하는 게 중앙부처의 큰 고민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몇몇 기초에서 시작됐던 청년 자율예산, 주민참여예산 방식의 청년 자율예산 같은 것들 실제 어떻게 권한을 줄 거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제안하고 그 행정에서 그냥 받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 조금 제도에서 청년들이 결정하게 할 거냐 만족감을 줘서 청년들이 이 공동체가 이 지역이 이 자치가 내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곳임을 좀 알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조금 청년 정책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당장 저희가 뭐 그 예산이 뭐 내년에 확보된 건 아니지만 이제 법률안 개정안 등을 통해서 어떻게 지자체의 조금 예산적인 지원과 청년 참여 지원들을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개정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양호경 정책보좌관님이신 건가요? 정책관이신가요? 정책소통관, 예, 소통과장입니다. 예. 예. 청년 정책 소통관. 예. 중앙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의 정책들을 각각의 다양한 지방자치의 어떤 다양성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방식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청년의 참여 그리고 청년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중앙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지방 정부에서도 뭐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한국 의원님이 우리 정말 제주도에서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살펴보고 계신데 청년들 목소리를 듣고 어떤 소감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박건도 우리 발제자의 발표문을 들으면서 참 이제 정치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참신한 제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6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의 지향점 자체가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이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그런 지방자치의 뜻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그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좀 미비된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단계 제도 개선이 지금 제한이 돼 있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아까 박건도 그 발제자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녹아내려 가다 보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 지방분권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오늘이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저는 또 우리 박건도 발제자가 좀 대견스러운 게 제가 그동안 봐왔던 박건도 청년이 아닌 이제는 나름대로 뭐 깊이 있는 그런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제안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우리 박건도 발제자를 안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데 저 역시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고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청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실제적인 참여를 뭐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게 우리 진정한 청년들이 또 뭐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발제 잘 들었고 저도 오늘 여기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세부적으로 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한국 의원님은 우리 청년들을 어디서나 격려하시고 또 청년들의 역량이 날로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체감하신다. 그러니 청년들이 바라보는 지방 분권이나 그 과제 설정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더 깊이 있게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라일보의 고대로 기자님,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말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현재의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들으셨는데요. 기자로서 선배로서 예,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라일보 고대로 정치부장입니다. 2016년 7월 그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저도 그 현장에서 당시 김태현 지사님 그리고 노무현 우리 대통령님께서 선포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기대했었죠. 외교, 국방, 사법, 국가 존립하는 사물을 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양해주겠다. 그리고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15년 동안 많이 쓴 게 무늬만 특별자치도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국제 자유도시를 뭐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도출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도민들의 어떤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가사무, 중앙사무를 이양받았죠. 이양받아서 행정에서 지금 접목하면서 쓰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물론 많은 그 편리성도 있고 그 전보다는 나은 이런 정책을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제주 지역 청년들의 삶도 좀 나아져야 되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 나아졌을까? 우리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예전에 저희 때는 대학을 졸업하면은 취업할 곳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잘못된 성장을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20대 청년 순유출이 1,029명, 지난해에는 1,178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년 인구가 떠나는 게 뭐냐? 결국은 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취업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그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런 제주 청년들을 잡아낼 수 있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뭐 투자 설명회도 하고 기업 유치한다고 하지만은 예전에 지금 제주와 있는 다음이나 뭐 EMLSI, 제주 반도체 이 정도만 있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제가 2093년이죠. 93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그 방송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송문화원에 갔는데 그 방송문화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케이블 TV 음악 방송의 그 지금 총괄 본부장님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는 원서 지원 사원 모집할 때 지방대 원서가 올라오면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린답니다. 저희 깜짝 놀랐죠. 차라리 서울에 있는 삼류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서울에 있는 뭐 SKY 뭐 이런 데 말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다니는 친구를 선호한답니다. 왜냐 물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1등한 친구보다는 서울에 살면서 서울의 어떤 패션, 문화 이런 흐름을 아는 친구가 더 적응이 빠르고 기업에서는 활용하기 좋다. 저는 이런 얘기를 받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주도에서 강의를 안 해주잖아요. 뭐 취업 설명회 가면은 뭐 취업 원서 쓰는 법만 강의해주지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치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그 정부에서 정부 그 혁신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마련했고 지금 시행 중인데 작년 보니까 제주에 그 9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개 기관에서 28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제주대학 출신이 9명뿐이었습니다. 지금 제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년에 1,400에서 1,500명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데 9명 정도 취업하는 정도라 보면은 참 미미하다. 정말 이거는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색내기 이런 정책이 아니냐. 뭐 그나마 그게 있어 다행이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고요. 또 지금 우리 청년 단체 계신 분이 나와 있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도내에서 제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9곳이 있더라고요. 이 보면은 이곳에도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 기관들이 도내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저도 9개 기관을 보면서 저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처음 보는 좀 생소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활동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제주도에서 지금 예전에 그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지하수로 생수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당시에는 제주대학 출신을 뭐 올해는 이공계, 인문계 해가지고 특채로 해가지고 5, 6명씩 채용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주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제주에서 뭐 호텔을 하고 있다든가 뭐 신라도 있죠, 뭐 삼성, 뭐 현대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주의 환경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지역 제대 출신이나 제주에 있는 대학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좀 강제성을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유치 그 원지사님 취임 이후에 중국 그 자본이 들어와서 관광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제동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김한국 위원님, 강승희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이번에 조례도에서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예산을 지원해서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려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주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정말 실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로 기자님 고맙습니다. 과연 청년의 삶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느냐라는 질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다. 그렇지만 저희가 늘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고픈 시절은 지나갔지만 배 아픈 거는 참지 못하는 시절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어려운 숙제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넋두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청년 앞서 말씀하신 그 소통관님도 그렇고 청년 관련해서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2030이든 3040이든 가장 그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금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되게 더 중요하다. 그 일선의 청년 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분권협의회에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화 선생님이나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 특별히 오늘 발제해 주신 박건도 위원장님은 더더욱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추가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발제자님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대로 기자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마 그 제주특별법에도 제주의 그런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제주 지역 청년 의무 고용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단계 때인가 이렇게 제도 개선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제주 청년으로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사실 김동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주의 모든 청소년들의 꿈은 탈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랬고 현실적인 요즘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다 육지 대학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떠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보시면은 제주의 고용률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좀 그러한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주 청년들이 좀 이렇게 제주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자기의 동네에 자기의 삼터의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아무리 좀 더러운 방이라도 내 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섬주섬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좀 권한들도 많이 청년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한마디씩 그래도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청년 정책 하면 흔히 나오는 얘기가 취업 창업이죠. 너무 많아요. 여성 관련 부서 가면 여성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 관련 가면 문화예술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지를 요즘 청년들이 저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다 알아요, 중요한 거. 근데 지방분권 그리고 주민자치 그 안에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중요한 지창업 외에 또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배우고 싶은 게 뭔지, 또 가보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제도적으로 한번, 물론 우리 김한국 의원님도 같이 청년의 삶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주시는 의원님들께서 정말 제도 같은 경우는
좀 축복받은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지방 분권은 중앙 권력을 지방에다 이양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 정부를 뭘 고민해야 되냐면 그 주체인 청년들한테 권력을 다시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현명하게 해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족감을 줄 것인가, 성취감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공론회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뭐 의원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고 이미 자신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아주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의 어떤 그게 있으셔가지고요. 정말로 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정책이 늘 뒤처져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행정의 절차를 밟느라고 그런 건지 늘 사회의 요구보다는 정책이 늘 좀 지체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만족이 높고 불일치하는 그런 현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빨리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저도 공감하고요.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더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발제자분이랑 저기 청년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거 다 동의하는 차원에서 약간 조금 더 논쟁적일 수 있지만 아까 그 연극을 조금 보면서 그 영어 무슨 학교 유치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엄청 얘기하시더라고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울산 갔을 때 울산이 대기업이 많고 현대중공업이나 뭐 자동차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 도계 그러니까 그 도를 제외하고 시계에서 청년 실업률이 제일 높은데 울산입니다. 이게 보면서 이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뭐 자원이 들어오는 게 실제 그 지자체를 강화시키고 자율성을 강화하고 하는 거에 그 논리에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기존의 행정들이 너무 약간 기업 유치하면 돼 이런 식의 관점들은 조금 다른 차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경남 가서 메가시티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약간 요즘 속된 말로 띵 했던 게 약간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연결의 욕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메가시티의 제일 메인은 교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배운다던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직주 근접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싶었고 이게 제주도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제주도에서 다 떠나고 싶어한다 탈제주가 꿈이라고 하셨던 게 저도 약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갔었던 게 꿈이었었습니다. 제가 경남 출신인데 경남에서 중고등학교 때 서울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계속 관추해 보면 이게 진짜 내가 굳이 뭐 잘나고 이런 거 뭐 일자리를 넘어서서 그냥 연결되고 조금 더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인 것이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주도 왔었을 때 그 과장님이랑 같이 소개시켜 주셔서 가셨던 우리 더 큰내일 센터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약간 연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서 저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제주가 잘하는 것도 있고 제주에서 잘하는 청년들은 정말로 제주를 한번 떠나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결되는 걸로 다시 되돌아와서 또 지역 사회에서 꿋꿋하게 정말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할 수만 있다고 하면 참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김동완 선생님도 한마디 하실 거 있습니까? 예. 뭐 고대로 기자님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는데 사실 뭐 외부에서 제주도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이 제주대학교 출신이나 한라대학 출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뭐 4명, 5명 고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성세대들의 생각이고 뭐 제주 청년센터나 더 큰내일 센터 뭐 이쪽도 사실 그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센터들이라고도 생각하고 사실 저는
첨단 기술 과학단지도 뭐 IT, BT 이런 걸 새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주대학교하고 어떠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조에 대한 논의도 없이 새로운 산업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기존 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김한국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예. 저는 강론보다는 좀 총론적인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어쨌든 변화를 바라려고 하면 그 방관자가 아닌 주도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제주도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청년 정책의 변화는 뭐 아까 우리 박건도 우리 발제자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참여예산 제도거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 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저는 많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보지 말고 직접 나서서 요구도 해야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박건도 발제자 같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항상 관심을 갖고 요구하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 행정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요구도 하고 또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정책의 일부긴 하지만 그 예산을 통해서라도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대리 기자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그 아까 더큰내일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도 취재를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하지만은 지원되는데 그 지원하는 그 투자 대비 어떤 청년들의 창업이나 취업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데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게 참여할 수 있는 제주의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에서 제주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육지에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제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소만 이전해 놓고 실질적인 뭐 기업 활동, 연구 활동, 뭐 육지에서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행정에 관심 있게 가져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자 고대리 기자님은 기자답게 날카로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은 이미 지방자치도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 장년의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민의 참여 그리고 주민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지방 정부가 변하고 중앙 정부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의 감수성은 어느 때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우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본인의 삶들, 청년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청년이 바라보는 지방 분권 방향과 과제 설정이라고 하는 토론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